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이 방송은 재업로드 방송입니다. 지난번에 에피소드 117을 올렸었는데 급하게 수정사항이 생겨가지고 재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수정되었느냐, 또 그것이 재업로드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느냐, 그것은 방송 말미쯤에 나오니까 이미 에피소드 117을 보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 다시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터 매니아 PJM500F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 장단점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요, 프로젝터 매니아 PJM500F의 메뉴와 성능, 그리고 추가로 발견이 된 장단점과 총평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인데요. 먼저 PJM500F의 초기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넷플릭스, 유튜브, 앱런처, 그리고 파일 탐색기, MX 플레이어, 요게 다입니다. 자, 요런 기본 메뉴를 바탕으로 설정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와이파이인데요. 와이파이야 당연히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2.4기가 5기가의 듀얼 밴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리모컨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음이 표시가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많이 쓰니까 이것을 페어링을 시키면 이렇게 헤드폰이 페어링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대부분의 중국산 프로젝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로컬 업데이트로 시행을 하죠. 즉 온라인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매체를 통해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USB 메모리에 넣어서 프로젝터와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그 업데이트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로컬 업데이트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좀 번잡하죠. 그래서 온라인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좋은데 다행히 PJM500F는 이 온라인 업데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별도의 이렇게 귀찮은 파일을 내려받고 그걸 다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고 바로 온라인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편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계정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이 OS가 안드로이드 OS이다 보니까 계정 추가를 통해서 자신의 구글 계정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키스톤인데요. 키스톤 메뉴는 커다랗게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 보정이 있고요. 코너 보정이 있는데요. 상하 좌우 보정은 면 자체를 상하로 좌우로 회전을 시켜서 맞추는 키스톤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코너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4포인트 키스톤이죠. 네 귀퉁이를 조절을 해서 맞추는 키스톤 방식인데요. 둘 다 지원을 하지만 아무래도 편한 것은 4포인트 키스톤, 즉 코너 보정이 되겠죠. 다음에 화면 크기는요, 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줌은 디지털 줌이고요. 축소 줌만 가능하고 확대 줌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션 모드는 앞에서 밑에서, 앞에서 위에서, 뒤에서 위에서, 뒤에서 밑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죠.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메뉴는 설치가 된 앱의 정보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여기서는 추가로 설치된 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저장소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내부 저장 용량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램 1기가, 롬 4기가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기를 내부 공유 저장 용량이 총 4.1기가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USB 메모리를 꽂게 되면 USB 메모리의 저장 용량도 표시가 됩니다. 날짜 및 시간은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면 시간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만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 속도인데요. 이것은 에어마우스의 포인터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메뉴가 친절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공장 초기화가 있고요. 정보에는 기기 이름이라든가 상태, 버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버전에 9라고 쓰여 있지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9 기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설정 메뉴의 다예요.
그러면 이 앱 런처에서는 뭐를 설치할 수가 있느냐? 클릭을 해보면 먼저 앱을 업데이트하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온라인 업데이트가 가능함을 알 수가 있죠. 앱 런처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앱들이 있어요. 웨이브가 있고요. 티빙이 있고요. 쿠팡 플레이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요. 왓챠가 있고 유튜브 키즈가 있고 네이버 나우, 모바일 BTV, 트위치, 카카오 TV, 주니버 TV, 아프리카 TV, 라프텔, WPS 그리고 크롬이 있습니다. 여기서 WPS는 오피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크롬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프로젝터로 그것도 이 리모컨으로 웹서핑을 한다? 뭐 기대하기 어렵죠. 다만 여기에 뭐 무선 마우스나 무선 키보드를 연결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유용하게 쓰실 법도 합니다. 이런 앱 런처에 있는 것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앱이 아니고 여기서 클릭을 할 적에 앱을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여기 없는 앱은 어떻게? 그곳은 사이드로딩 방식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USB 메모리에다가 넣고 그것을 프로젝터와 연결을 해서 APK 파일을 실행을 함으로써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스크린 미러링은 어떻게 하느냐? 미러링도 뭐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외부 입력 버튼 있잖아요. 그걸 눌러보시면 HDMI 1, 2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크린 미러링이라는 버튼이 보이잖아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안드로이드냐 iOS냐를 물어본 다음에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으니까 클릭을 하면 스크린 미러링 하고 연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뜹니다. 자, 이럴 때 제 갤럭시 폰에서 스마트 뷰 버튼을 터치를 하면 거기에서 이 프로젝터 즉 LAMFP1이라고 하는 기기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미러링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메뉴는 이 정도로 탐색을 하고요. 자,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가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스펙의 비교 대상이 되었던 W4의 땡3S가 오늘도 성능의 비교 대상입니다. 자, 요게 하얀색인데요. 어떠세요? 밝기가 느껴지시죠? PJM500F는 500 안시 루멘이라고 했고요. W4의 땡3S는 7000 루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500 안시 루멘이 더 밝냐 아니면은 7000 루멘이 더 밝냐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이걸 딱 보시면 어떤가요? 7000 루멘 쪽이 조금 더 밝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뭐 밝기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PJM500F가 약간은 어둡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죠? 하얀색의 색감이 좀 다르죠. 땡3S의 경우에는 약간 차가운 느낌의 하얀색인데 반해서 PJM500F는 약간 따뜻한 느낌의 하얀색이죠. 취향에 따라서는 나는 오히려 따뜻한 색깔, 즉 웜톤이 더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야, 나는 쿨톤이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검은색은 뭐 대동소이해 보이고요. 그 외에 뭐 일반적인 색감 같은 것들도 특별히 차이는 없는데 이 파란색의 경우에는 땡3S 쪽의 표현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PJM500F는 파란색이 살짝 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 칼라바에서도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분명히 두 프로젝터 간의 색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웜톤의 영향이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이 여기 파란색과 연보라색의 차이가 PJM500F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게 보이지가 않는데 땡3S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색상의 구현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땡3S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땡3S보다는 PJM500F의 표현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부분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PJM500F가 세부적인 표현에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장면을 보면은 또 적나라하게 좀 차이가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땡3S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비비드한 반면에 약간 과장이 돼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 반면 PJM 500F는 색깔이 조금 차분하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부담을 좀 덜 주고 화면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근데 또 보시기에 따라서는 아, 이거 화면이 약간 누리끼리 한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질 테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소음은 어떠냐? 직접 들려드리는 수밖에 없죠. 129에서 10cm 떨어진 거리에서 129의 소음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뭐 소음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프로젝터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다. 그렇다고 아주 작다, 뭐 영상을 감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분명히 소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다른 LCD 프로젝터들에 비해서는 소음이 조금이나마 좀 적은 편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는 어떠냐? 이렇습니다. 예, 3W짜리 2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2개가 한꺼번에 몰려있다 보니까 뭐 스테레오적인 어떤 느낌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리고 질면에서 볼 적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튀거나 뭐 이런 점이 없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즉 너무 소리가 가볍다거나 아니면 찢어진다거나 열악하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한 소리를 들려준다 라는 측면에서 딱히 흠잡을 데는 없네요. 자, 그럼 레이턴시는 어떨까요? 자, 레오보드나르의 비디오 렉 테스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중간 바는 168.9ms 나오네요. 그리고 상단 바는 161.3ms이고요. 하단 바는 176.4가 나옵니다. 요거 평균을 내보면요, 168.9 정도의 렉이 나오네요. 자, 168.9 안타깝죠.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50에서 60ms 정도가 평균적인 LCD 프로젝터의 레이턴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보다 더 렉이 적으면 좋은 거고 그거보다 더 렉이 좀 많으면 좀 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PJM 500F의 레이턴시는 뭐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가 성능 테스트의 다입니다. 자, 그럼 이상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장단점을 한번 또 말을 해보죠. 먼저 아쉬운 점인데요. 제일 커다란 아쉬운 점은 밝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아쉽죠. 물론 밤에 껌껌한 환경에서 안막 치고 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차이일 것이고요. 특히나 화면을 조금 작게 보신다, 예를 들어서 60에서 한 80인치 정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두운 느낌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밝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인치 이상, 뭐 120인치, 150인치 이렇게 보실 때는 부족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밝기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컬러 밸런스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톤이 약간 웜톤이어가지고 취향에 따라서는 좀 약간 색깔이 좀 바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단점이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색감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쨍한 맛을 위해서는 조금 더 노란색을 좀 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아쉬움은 레이턴시죠. 평균적인 프로젝터보다도 레이턴시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4포인트 키스톤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 아까 전에 보니까는 조정 잘 되는 것 같던데 왜? 사실 그 기능 자체에 아쉬움이 있다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어이가 없는 건데, 왜 보세요? 4포인트 키스톤의 조정 화면이 어두운 톤이에요.
실제로 이 가장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키스톤 조정 페이지가 밝아야 돼요. 내지는 거기에 어떤 구분선 같은 거라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화면 자체가 어두운 데다가 구분선마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키스톤이 제대로 맞은 건가 안 맞은 건가를 좀 가까이에서 들여다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 4포인트 키스톤을 조정을 할 적에는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키스톤 조정 화면과 어두운 배경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배경을 너무 어둡게 처리를 해놔서 구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키스톤 맞추기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PJM500F의 장점은 뭐가 있는데, 일단 커다란 장점은 바로 온라인 업데이트입니다. 사실 프로젝터를 구매하고 나서요, 펌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프로젝터들이 로컬 업데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파일을 받아서 또 메모리에 넣고 그것을 연결을 해서 프로젝터에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예상을 하지 못한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터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이 PJM500F는 바로 온라인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되게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다란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장점은 노이즈입니다. 소음이 제가 듣기로는 통상적인 원 LCD 프로젝터들에 비해서 약간이나마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MX 플레이어가 디폴트로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가 기존의 중국산 프로젝터들 얘기를 할 때마다 늘상 지적을 하는 것이 디폴트 미디어 플레이어가 자막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코덱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동영상 파일을 감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앱스토어든 아니면 사이드로딩 방식이든 MX 플레이어를 설치를 해서 동영상 플레이어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디폴트로 MX 플레이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APK를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걸 설치하고 하는 번잡스러운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MX 플레이어를 기본 탑재로 한 것은 참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이스 서치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블루투스 리모컨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이 에어마우스와 마찬가지로 보이스 서치가 지원이 되는 앱이 있고 안 되는 앱이 있고 천차만별인데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여기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리모컨에서 마이크 버튼을 또 누른 상태에서 잡스런 리뷰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제 채널을 찾아줍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거는 너무 짜친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장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분명히 장점 맞습니다. 프로젝터 밑바닥에 삼각대 연결을 위한 홀이 있잖아요. 그 홀 주위로 약간 탄력성이 있는 플라스틱 패드가 붙어 있어요. 요 하얀색, 요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뭐가 좋다는 거야? 자, 삼각대에 연결을 하면요, 그것이 잘 고정이 되어주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땡6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삼각대 홀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삼각대에 연결을 하면 프로젝터가 딱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짝 떠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PJM500F의 경우에는 이렇게 탄력성이 있고 마찰이 있는 플라스틱 패드가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삼각대에 연결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름 세심하게 신경을 썼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었으면은 이런 플라스틱 패드를 안 붙였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삼각대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패드를 갖다 붙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프로젝터를 설계하고 만든 제조사가 나름 고객 친화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가 재업로드의 추가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 에피소드 117 때 그런 말을 했었죠.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에어마우스가 좀 아쉽더라. 가상 키보드 나왔을 적에 키보드를 찍을 수도 없고 또 넷플릭스에서도 클릭이 안 되고 화면을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영 불편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었는데 점점점 안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 117을 보시고 픽에그님께서 저 500F 사용자인데 저는 에어마우스 기능이 가상 키보드와 넷플릭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절대로 안 되던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하네요. 왜 난 안 되는 것일까요? 라고 답을 달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의문이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문을 프로젝터 매니아 쪽에서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프로젝터 매니아 쪽에서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잘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그 동영상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에어마우스로다가 에어마우스 또 작동해봐 주시겠어요? 볼륨 높이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취소하고 정면 한 번 더 떼어놓은 거 봐주시겠어요? 멈춰주고 셀렉 다른 용 한번 네, 그럼 이제 에어마우스로 지금 다 작동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바로 클릭 행위를 방향키 가운데에 있는 OK 버튼으로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였나? 사실 그렇잖아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리모컨을 사용해왔던 행태에 따르자면 어떤 조정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릴 적에는 OK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는 행위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딱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리모컨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OK 버튼이 아니고요. 이 에어마우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는 거였어요. 즉 에어마우스와 관련된 모든 액션은 다 이 에어마우스 버튼만으로만 해결을 하는 겁니다. 클릭은 그러면은 에어마우스 버튼을 누른다고 치고 그럼 드래그는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화면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화면을 아래로 어떻게 끌어내려? 그것도요 똑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에어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화살표를 불러온 다음에 그것을 꾹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이런 원리였구나. 몰랐죠.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사용해왔던 리모컨의 사용 행태와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터 매니아 쪽에서도 좀 고민이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에어마우스 사용 버튼을 누르면 사용법이 팝업처럼 나온다든가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된 것은 이 에어마우스의 기능이 상당히 강력하더라. 그리고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가상 키보드의 문자 입력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 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편리한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지난 방송에서처럼 에어마우스 안 돼요, 먹통이에요, 이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꼴이 되어서 제가 부득이 재업로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재업로드 할만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은 내려버린 지난 에피소드 117 방송을 보시고 이 PJM500F 생각보다 별로네. 에어마우스가 괜찮은 것 같더니만 꽝이구만. 또 넷플릭스 사용하는 것도 영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제가 몰랐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여간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리모컨에서는 OK 버튼이 최종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버튼 아닙니까? 저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PJM500F 충분히 좋냐? 살만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니즈에 따라 다를 텐데요. 만약에 거실에 있는 커다란 스크린이 아니라 방에서 한 60에서 80인치 정도 되는 크기로 조그맣게 사용하실 정도라면 PJM500F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거실에서 120인치 이상, 150인치 넘어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스크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PJM 500F를 쓰기에는 아주 아쉬움이 있어요. 밝기 측면이나 아니면은 명암비 측면에서. 그래서 요것은 자신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신 뒤에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프로젝터 매니아의 PJM 500F에 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어. 정성 들여서 잘 만든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